신도시에 살아보니까 어때요? 서울로 출근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아침마다 출근 전쟁이에요. 그래도 신도시 안에서만 지내면 편하고 좋아요. 신도시는 계획적으로 개발한 곳이니까요. 서울에 들어오면 좀 답답하죠. 그럴 거예요. 그래도 70년대 이후 개발된 강남은 도로도 넓고 건물도 편리하게 자리 잡아서 강북보다 나은 것 같아요. 저는 강남에 사는데 어쩌다 강북에 가면 복잡해서 길을 잃을 때도 있어요. 저는 신도시나 강남보다는 오래된 건물이 많은 강북이 마음에 들어요. 강북도 다시 개발한다고 하던데 그런 점이 사라질까 봐 걱정이에요. 서울은 600년의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의 수도로서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중심 역할을 해왔습니다. 서울은 특히 6.25 전쟁 이후 경제 성장의 중심지로 많은 발전을 이루었으나 한편으로는 개발 위주의 정책이 남긴 문제점을 안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서울시는 개발과 성장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도시, 자연 친화적인 도시,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도시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자동차를 위한 도로 확보가 우선이었던 데 비해 최근에는 걷고 싶은 서울을 만들기 위해 보행자 중심으로 도로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버스와 지하철을 연계하고 버스 전용 차로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대중교통은 시민의 발 노릇을 충실히 해내고 있습니다. 한강변을 친환경적으로 정비한 덕분에 서울의 한가운데를 흐르는 한강에서 낚시를 하고 강변에 조성된 공원에서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스팔트로 덮여있던 청계천에 다시 맑은 물이 흐르면서 연인들이 청계천의 아름다운 밤을 즐기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서울 숲으로 체험 학습을 나가서 살아있는 자연을 관찰하며 뛰어놉니다. 시청 앞에 조성된 서울광장은 연중 다양한 행사가 열리는 데다가 겨울에는 스케이트도 탈 수 있어 시민들이 모이는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서울에는 현대적인 고층 빌딩과 함께 경복궁, 덕수궁, 숭례문 등과 같은 문화재, 북촌 한옥마을과 같은 전통 가옥이 도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문화재 재모습 찾기 사업을 통해 광화문과 경복궁을 복원하고 전통 한옥을 보존하는 등 개발 과정에서 밀려난 한국의 역사와 전통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교통체증, 대기오염, 수질오염, 수도권 인구 집중 등 개발 과정에서 생긴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자연과 사람,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아름다운 도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살기 좋은 도시의 조건이 뭐라고 생각해요? 글쎄요. 그런 것에 대해 별로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우선 기후가 좋아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너무 추운 곳은 싫거든요. 민석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도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자연이 가까이 있는 도시가 저는 좋아요. 살기 좋은 도시의 조건이 뭐라고 생각해요? 글쎄요. 그런 것에 대해 별로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우선 기후가 좋아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너무 추운 곳은 싫거든요. 민석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도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자연이 가까이 있는 도시가 좋아요. 이 기사를 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가 소개되어 있는데 기준이 재미있네요. 그래요? 어떤 기준인데요? 범죄율이라든지 기후도 중요하게 봤지만 도시에서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는 게 쉬운지, 10시가 넘은 뒤에도 음료수를 살 수 있는지, 도시에서 쇼핑을 하는 게 힘들지는 않은지, 짧은 시간에 공항으로 연결되는지 같은 기준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도시의 기본 시설이 살기 좋은 도시의 기준이 되는군요. 네. 그런데 그 외에도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지, 실업률은 낮은지 등과 같은
경제적인 부분도 중요해요. 또 다른 조건은 도시가 얼마나 넓은 녹지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경제 문제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환경도 살기 좋은 도시를 구성하는 요소라고 보는군요. 녹지가 많고 공기가 맑은 데다가 사람들이 일까지 찾을 수 있는 곳이라면 그게 바로 살기 좋은 도시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들이 높은 점수를 받았나요? 아니요. 뉴욕, 런던, 파리 같은 곳은 10위 안에 들지 못했어요. 10위 안에 든 도시들은 인구가 200만 명이 넘지 않는 곳이 많아요. 사람들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무엇을 중시하는지 알 수 있겠네요. 어제 경복궁에 처음 갔는데 아주 좋더라고요. 네, 좋지요? 그러고 보니 저도 경복궁에 가본 지 꽤 오래됐네요. 고등학교 때 거기서 그림 그리던 기억이 있어요. 옆에 민속박물관도 있는데 보셨어요? 네, 봤어요. 민속박물관을 다 보고 나오니까 청와대로 가는 길이 있더라고요. 청와대 앞에도 가보고 인사동길도 걸어봤어요. 아, 인사동도 좋지요. 전통문화의 거리로 유명한 곳이라서 이것저것 구경할 데가 많지요. 전통 한식으로 유명한 음식점도 많아요. 저는 골동품을 좋아하는데 옛날 물건을 파는 가게가 많아서 재미있었어요. 다음 주에 친구와 함께 또 가기로 했어요. 대학로는 젊음의 거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언제나 젊은 인파로 붐빈다. 이 길은 옛 서울대학교 물리대 시절부터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던 곳으로 1975년에 서울대학교가 관악산으로 옮기면서 문예회관, 파랑새 극장, 문예진흥원 등 극장과 문화예술단체들이 새로 자리를 잡았다. 대학교가 있었던 곳이라는 의미에서 1985년부터 대학로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는데 서울시는 이 지역의 특성을 살려 문화예술의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도로를 확장하고 주변을 정비했다. 또한 문예진흥원 앞 도로광장에는 야외 공연장을 만들어 음악회를 열거나 연극 등을 공연할 수 있도록 했다. 마로니에 공원 근처에는 다양한 규모의 극장들이 즐비하다. 소극장만 30여 개에 이르러 좋은 연극과 공연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 그래서 대학로는 다양한 예술적 취향을 즐기려는 사람들로 늘 붐비는 곳이다. 인도에는 술 취해 누워있는 사람이나 커다란 강아지 모양 등의 각종 조형물이 자리를 잡아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길을 끈다. 대학로에서 낙산 쪽으로 가면 한국의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전 대통령이 살았던 이화장이 있다. 이곳은 1948년 7월 대한민국 초대 내각을 발표했던 역사적인 장소이다. 서울을 한눈에 보고 싶다면 낙산공원으로 가면 된다. 낙산으로 오르는 길에는 서울 성곽이 복원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내려다보는 서울의 야경이 특히 아름답다. 대학로에는 휴식 공간과 음식점, 카페 등이 많아서 젊은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성대 먹자 골목의 맛집들은 저렴하고 푸짐해서 정겨움을 느끼게 한다. 주말이면 여기저기서 사진을 찍는 가족들을 쉽게 볼 수 있고 다정하게 손을 잡고 걷는 연인들과도 마주칠 수 있다. 누구든지 문화에 젖고 행복에 취하는 시간을 선물 받는 거리. 이번 주말에는 바람도 쐴 겸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대학로로 나들이를 가보면 어떨까?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 배낭여행을 왔는데요. 하루 정도 걸어 다니면서 서울의 명소나 유명한 거리를 보고 싶어요. 가볼 만한 곳 좀 추천해 주시겠어요? 네, 도보 관광을 하기에 좋은 곳이 몇 군데 있는데요. 우선 북촌 한옥마을이 외국인이라면 한 번쯤 가볼 만해요. 조선시대 전통 한옥과 근대에 지어진 한옥들이 즐비하게 자리 잡고 있지요. 한옥이 옛 모습 그대로 남아있어 한옥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으실 거예요. 근처에 있는 북촌 문화센터에서는 전통술 만들기, 한국음악 같은 강좌도 열려서
전통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도 있어요. 지하철 3호선 안국역에서 내리면 도보로 10분쯤 걸려요. 아, 꼭 가보고 싶어요. 한국학을 공부하기 때문에 한국 문화에 대해 관심이 많거든요. 그런데 한국 역사를 눈으로 볼 수 있는 곳은 없을까요? 그럼 덕수궁 돌담길을 따라서 정동, 경복궁까지 이어지는 코스가 좋겠네요. 덕수궁, 경복궁 같은 옛 궁궐에서 조선시대 왕궁의 역사를 볼 수 있어요. 덕수궁과 경복궁 중간에 자리 잡은 옛날 러시아 공사관, 성 프란치스코 성당과 같은 근대 한국의 건축물을 보는 재미도 있지요. 서울 시립미술관, 서울 역사박물관도 있어서 서울의 역사와 문화를 한눈에 보는 기회도 될 거예요. 지하철 1호선 시청역에서 내려서 걸어가시면 돼요. 혹시 설명을 들으면서 다닐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3일 전에 미리 서울시 문화관광 홈페이지에서 예약하면 돼요. 그러면 안내하시는 분의 설명을 들으며 도보 관광을 하실 수 있어요.